오늘 내가 매수한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준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올라타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에 대해서 오른다, 떨어진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단순히 규제책을 내놓았으니까 또다시 주춤하다가 다시 집값이 올라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집값이 오를 것이고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떨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값이 오른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은 집값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과 같은 규제책에서 어차피 한 개를 가지고 있으나 두 개를 가지고 있으나 가진다라는 것은 매한가지니까 똘똘한 한 채로에서의 쏠림이 굉장히 크게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부분은 세금을 아무리 때려도 또 규제책을 아무리 쏟아내도 쉽사리 물량을 내놓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지역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부실하기 때문에 집값이 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죠. 이쪽은 풀어줘도 집값이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똑같은 규제책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외곽과 지방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수요층만 놓고 봐도 집값이 갈 곳과 집값이 떨어져야 할 곳, 집값이 보합일 곳, 이런 곳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언젠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굉장히 많고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집값이 올라야 할 곳, 떨어져야 할 곳이 명확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오르고 가격이 적게 올랐으니까 내려가고 이런 부분보다는 수요층이 얼마나 얇냐 두텁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느 쪽으로든 계속해서 수정을 거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이라든지 외곽 지역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쪽은 3억이고 저쪽은 10억이다. 그러면 저쪽 사람들은 벌이가 나은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고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양극화가 단순히 심리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적인 차별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외곽, 수도권과 지방,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짓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상대적인 평등을 위해서 좀 조정이 필요한 것은 조정이 필요하고 좀 장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장려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규제책과 함께 분산정책이 함께 나왔다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여러모로 아쉽기 때문에 지방이라든지 외곽 지역에 있는 집값만 놓고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죠. 지금 입장에서 실수요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투자자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크게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집값을 바라봐야 하느냐, 여기에 큰 초점이 모아지는 거죠. 당연히 실수요 입장에서는 임차 시장에 머물러서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요인이 많아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상황적인 측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수요 입장에서는 당장보다는 중장적인 관점에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올라타는 것이 낫다라고 봅니다. 오늘 내가 매수한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준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올라타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철저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죠. 3개월 전에는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었다, 6개월 전에는 어떤 식으로 가격 요인 때문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래도
세금적인 측면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손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굳이 장기적인 관점의 개발이라든지 교통 호재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의 이득이 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들고 간다는 것도 이게 보통의 심리적인 압박이 아니거든요. 또 여기에 보유세가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라면 철저하게 실익적인 부분을 따져서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집값을 바라보는 투자자 관점은 오로지 외부적인 변수, 자체적인 물건의 가치, 여기에만 포커스를 찾는 것이 좋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요인으로 여기는 큰 폭으로 뛸 것이다, 지금은 이런 정도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낭패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집값은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쪽의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상황만 놓고 봐도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수요층이 두텁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집값은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관점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수요층이 두텁다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를까 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른다라는 전제로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 또 오른다면 그 폭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집값의 장기적인 측면, 또 외부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어찌됐건 주춤거려도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수요층이 얼마나 두터운가,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집값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